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KTX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원석 의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4일 박근혜 대통령 유럽 순방 중에 프랑스 기업인들 앞에서 우리 공공철도 시장의 개방을 언급한 이후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정부는 11월 5일 날 국무회의를 열어서 정부 조달협정 개정 비준동의안을 기습적으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국제 조약에 관한 비준 동의권 그리고 국가와 국민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이 대외 조약에 관한 비준 동의권은 현행 헌법 60조 1항과 통상절차법에 따라서 국회에 있음이 명확합니다. 이번에 정부의 국무회의를 통한 이 정부 조달협정 비준 동의안 처리는 헌법과 통상절차법을 위반한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이 정부 조달협정 비준안 처리는 그동안 여러 차례 국민들이 반대하고 또 당사자들이 반대했던 이 철도 민영화 문제와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통한 우회 민영화가 커다란 논란거리가 돼 있는 가운데 수서발 KTX가 향후에 개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리라는 그런 보장이 없는 상황이고 그런 고속철도가 개방 대상에 포함이 된다면 한국의 철도 시장은 자본력과 기술력을 가진 외국 기업들에 의해서 완전히 잠식당할 그런 우려마저 있습니다. 오늘 이 정부조달협정 개정 의정서 비준 동의안과 관련해서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기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당사자들과 함께 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회가 가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이 사안과 관련된 분명한 입장과 또 행동을 촉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공운수노조연맹 이상무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철도노조의 김명환 위원장 오셨습니다. 서울지하철노조의 박정규 위원장 오셨습니다. 서울도시철도노조의 이재문 위원장 오셨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참석하신 그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수노조연맹 이상무 위원장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돼서 국민에게 무엇을 지킬 것인지 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그랬던 모든 공약을 파기해서 국민들이 끊임없이 촛불을 들고 전국의 거리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했던 공약 파기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헌법을 부정하고 헌법을 지키지 않는 것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공약 파기한 것은 국민들이 나서서 저항하고 지키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조달협정 개정안 비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바로 국회가 고유 권한인 기능인 국회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을 국회가 다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려합니다. 과연 국회가 대통령의 희녀로 전락하고 말 것인지, 그렇다면 과연 이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 여당인 새누리당과 또 그것을 견제하는 제1야당이 국회 기능을 제대로 찾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끊임없이 박근혜 정부가 나서서 철도 민영화를 획책하고 있는 것, 우리는 오래전부터 국회에서 다룰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 다뤄지지 않고 정부 부처에서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맞서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국회 본래 기능을 되찾을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나 정부 조달 협정은 이후에 철도 또 지하철 등 모든 영역에서 민영화를 촉진하는 그리고 전체 국민의 재산을 빼앗기는 그러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국회가 기능을 하지 못해서 이후에 가래도 막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경고합니다. 국회가 나서서 고유의 권한을 행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이 문제는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국회에서 반드시 심의하고 논의를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정부에서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고 하는 법 해석은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따른 것인데요. 이렇게 법제처 유권 해석 하나만 가지고서 이 중대 사안을 처리할 문제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헌법 60조 1항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입법에 관한 사항이나 국가와 국민들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그런 국제조약에 관해서는 반드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은 개방 대상이 크게 확대가 되고 또 수많은 국내 법령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백히 이 입법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고 또 이로 인해서 그 철도 요금이 올라갈 수도 있고 국민들한테 실질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사안을 그 국회 비준동의를 우회해 간다면 앞으로 많은 국제 조약들에 있어서 국회 비준동의권은 형해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국회 비준동의권을 지키는 것은 국회가 스스로 제 역할을 다할 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우리 이상무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새누리당, 민주당, 특히 양교섭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요. 지금 그 철도 민영화 막기 위해서 쟁의 절차에 들어가 있는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오셨는데 이어서 말씀 듣겠습니다. 철도 수소 KTX를 출자회사 방식으로 분할 민영화하려고 하는 계획 또한 국민의 혈세 15조가 들어간 거대한 이러한 망산업을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우회 민영화로, 꼼수 민영화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50조 원이 넘는 이후 철도와 도시철도의 시설 그리고 운영까지도 사실상 외국에게 개방해서 자본력 기술을 갖고 있는 외국 자본에게 개방하겠다고 하는 것은 또한 외국 자본이 실제 외국 민간 자본이 바로 저희들의 철도, 도시철도를 잠식하고 지배하는 그런 결과를 또한 나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국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외교 절차에 따라서 내지는 국회 절차에 따라서 반드시 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도 하지 않고 또한 국회를 무시한 채 비준조차 논의하지 않은 채 이렇게 또한 진행하고 있는 것이 너무도 개탄스럽습니다. 따라서 지금 박원석 의원님을 포함한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의 국회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최소한의 법 절차이기 때문에 철도시장 개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매국적 행위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그것을 할지라도 내지는 하지 않아야 되지만 그것을 논의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또한 법으로 명시되어 있고 또한 민의를 반영하고 있는 국회에서 비준 절차를 밟게 되어 있으면도 그것조차도 하지 않는 국회의 기본적인 권한조차도 무시하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당장 중단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주장합니다. 지금 철도에 대한 KTX 분할 민영화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철도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매국적 철도 개방 당장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가 살아있고 국회가 제대로 기능하고 이 나라의 국회 입법권이 제대로 쓰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비준 절차나 논의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야당인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함께 나서서 이 비준 절차를 반드시 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서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그 정부 조달 협정이 개정되면 기존에 그 개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방의 7개 철도 관련 공기업들이 개방 대상에 즉각 개방 대상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계획하고 있는 87개 사업 약 51조 원의 이 도시철도 관련된 건설과
운영에 외국 자본의 참여가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자본력과 기술력에서 한참 앞서 있는 그런 외국 기업들에 의해서 우리 조시철도 시장이 잠식당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울지하철노조 박정규 위원장, 또 서울도시철도노조 이재문 위원장 두 분 오셨는데요. 이어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작년에 이미 서울지하철 9호선이 요금 인상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려다가 서울시에 의해서 제동이 걸리자 사업자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것처럼 사회교통기관망 공공재입니다. 이제 이것마저도 정부가 나서서 외국 자본에게 팔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이에 대한 논의를 국회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대단히 폭압적이고 폭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시민들이, 그리고 또 국민들이 다 함께 이용하는 교통공공재입니다. 이 교통공공재의 요금 폭등은 다른 나라 사례에서도 볼 수가 있고 또 영국 사례에서도 부작용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서도 논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1야당인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고 그리고 또 심각하게 국회에서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11월 4일 전 국민의 공감대 또는 국회 비준 동의조차도 거치지 않고 기습적으로 조공협정, 그 다음에 외국 협정으로 지금 대변되는 WTO 정부 조율 협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지금 표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전 국민의 공공재인 철도 기간 산업에 대해서 전면화 개방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이후에는 민영화를 앞당기기 위한 수석의 발판으로 좀 삼기 위한 것 같습니다. 효율과 경쟁력이 그렇게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다고 하면 숨겨서 기습 처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좀 더 공개하고 공감적인 내용들로 논의를 해서 해야 되는 게 맞음에도 이걸 기습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뒤에 구린 뭔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국 철도, 지하철, 노동조합 협의회는 이 사항을 좀 무거운 막중한 사항으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기습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는 행태들을 보인다고 하면 투쟁으로 단면 현안에 대해서 화답할 내용들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하지만 국회의 비준 절차, 정당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기 바라고요. 더더욱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논의의 장으로 이끌어서 이게 좀 더 외국 자본을 들여오는 개방의 정책이 아니라 철저하게 전국의 기간 사업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으로 다시 회귀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시장 개방의 효과나 결과에 대한 판단은 일종의 이제 가치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개방하는 것이 더욱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리고 경제적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회 구성원들도 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약 비준의 원칙과 절차에 대해서는 저는 큰 이견이 우리 국회의원님들 사이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스스로 가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때만 국회가 국회다운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지금 12월 3일부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예정되어 있는 WTO 강요회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강요회의 이전까지 대통령 재가를 거쳐서 WTO 사무국에 우리 이 비준 동의안을 기탁하는 그런 절차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고 지금 수많은 우려를 안고서 우리 공공철도 시장이 이대로 외국 기업에 개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렇게 아무런 논의 없이 또 국회에서의 신중한 법적, 정책적 검토 없이 일어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정부는 비준 절차를 중단해야 되고 또 국회는 이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새누리당과
민주당 교섭단체의 적극적인 검토와 역할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오늘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